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우주기술의 그 전문 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그런 그 벤처 기업의 활성화, 또 우주 기술의 활용도 제고 이런 측면을 저희가 그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패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LIG 넥스원의 김종필. 네, 그 우주산업 생태계, 산업 생태계라고 이제 하면 저는 이제 크게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학계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기업체가 이제 필요한, 그리고 정부 사이드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연구소 이 세 가지가 그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에 대해서 역할을 조금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학계 측에서는 이제 적정 수준의 인력을 좀 적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공계 기피 현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주뿐만이 아니라 이 이공계 쪽 관련된 쪽에 인력이 조금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주 쪽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각자 많은 학교에서 계약학과 같은 것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밀어주는 계약학과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 분야다 보니 이제 항공우주 쪽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야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탑재체나 유성체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 전기전자 쪽에 진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와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 전기전자 쪽 역량을 같이 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회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더 수요가 많이 좀 창출돼서 정부 차원에서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주셔서 산업체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기관, 정부 사이드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쪽에 이 핵심 기술 관련된 그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가 조금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루어야 하는 위성을 올려야 되고 이런 거를 꼭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연구보다는 어떠한 그 엔드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이제 중심이 좀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산업체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좀 핵심적인 연구를 조금 정부 사이드에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기업이 살아야 산업이 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다행히 이제 오늘 네 분 다 독파에서 기업에서 나왔지만 조금 더 이 플레이어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그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국내 우주 경제 산업 활성화하고 이제 그 국내 업체가 직접 우리를 점유하려고 그러면 그로 바탕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 안정적이고 탄탄한 그 산업 생태계 구축이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우주 쪽 위성 이쪽 뭐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일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 예산 지원이나 이게 굉장히 그 규정이 까다롭고 충분한 예산을 보장을 안 해주는 게 이제 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 평가할 때 국가기업법에 의하면 입찰학을 뭐 한 70% 이걸 만점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있더라도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수출 경쟁을 하죠. 업체가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을 써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방위사업법에 의하면은 뭐 입찰 한도가 95%까지 되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위성 개발할 때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건 뭐 60%, 70% 이렇게 써내야만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력업체 참여 관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우주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주 쪽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3천억 이상 큰 사업의 경우 반드시 25개 업체를 이제 같이 협력업체를 데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많지도 않은데 그럼 이제 과제 이렇게 사업 분야가 이렇게 쪼개질 수밖에 또 없어요.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도 기술도 한 곳에 쌓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도 별로 이제 흥미도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재 문제가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좀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앞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주 그 위성 영상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 이 부분이 아까 장관님 잠깐 말씀하신 데 우리가 굉장히 이거 취약합니다. 해외에서는 영상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그로부터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이쪽 분야에도 굉장히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우리 자체 생태계 구축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순서에 대해서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말씀을 해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앞에 두 주제하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되는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얻어내는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 모티브로 좋은 산업과제가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그런 산업과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아웃풋을 내려면은 기업이 이 우주 사업으로 이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뭐 국내 우주 사업을 하는 각 기업들이 딴 데서 돈 벌어서 우주에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현재 아직까지는 실정들입니다. 우주 사업만으로 얼마만큼의 이 이윤을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걸 다시 또 재투자해서 계속 우주 경제를 키워가느냐 측면에서는 아직은 이 현상 유지도 급급하다. 현상 유지도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다. 그럼 왜 그런가? 이 방산을 통해서 그 방산 기업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시장이 커지면 그러겠지만 큰 이윤을 벌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이 특정 기업 행위를 할 만큼의 최소한의 이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방산의 이제 이 원가 논리입니다. 한 5% 남짓에서. 그런데 방산이 아닌 우리 과기부 쪽에 다른 부처의 이제 R&D 사업들은 이 방산 사업 대비해서는 기업이 한마디로 손해를 보면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큰 시장에 있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가는데 그런 투자가 아깝지 않으면은 기꺼이 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확대 가겠지만은 근데 아직까지 투자를 통해서 회수도 불확실한데 언제까지 계속 투자만을 갖다 할 수 있을까 측면에서는 이런 제도 개선들이 많이 좀 건의가 되고 이 여러 포럼에서 좀 약간 단골처럼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좀 실현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주청이 빨리 생겨서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기업이 자생해서 이 이윤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그 이윤으로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첫 단추가 아닐까 싶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있는 이 기업들 주변으로 그 2차, 3차의 다른 기업들이 모여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 부가가치 들어갔다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서비스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같은 이제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가 위성을 만들고 위성 영상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 자회사를 이제 메이사 플래닛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가 활용을 해서 정작 사용할 이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카이 소유가 아니고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런 것들도 하나씩 이제 제도적으로 풀고 나중에 그길러야 결국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의료 사업을 이제 수주해서
작년에 2차 발사했고 올해 5월에 3차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건들은 다 작년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올해 5월에 발사를 한 거고요. 저희 누리호 관련된 그 참여 업체 수가 3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업체들은 대부분이 우주 사업을 하는 업체가 대부분 이제 방산이나 이제 다른 거를 하면서 이거는 부업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각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4차, 5차, 6차까지 이제 그 수량에 대해서 제작 계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작년에 계약을 내년에 누리호 발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년에 한 11월이나 돼야지 누리호 발사돼요. 그냥 저희를 계약하고 1년, 2년, 거진 3년이 다 돼야 이제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 계약 그 제작을 하는데 부품 가장 뭐 길게 되는 부품들은 제작하는데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게 이제 무슨 그런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을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내수공업 막 이런 거에 가깝고 지금 이렇게 하면 막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런가 보면 옛날에 만들어봤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까먹었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런 발사체 사업이라는 게 정부 주도로 이제 만들다가 물량이 없으면 막 1년, 2년, 3년 막 쉬다가 이제 고도화 사업이 곧바로 못 가고 굉장히 표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업체들은 안 만들고 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만들려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굉장한 손실이라고 보죠. 빨리 이제 실력을 쌓고 이제 싸게 만들면은 이제 대량 생산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 요즘에 이쪽이 좀 도움이 해서 전문 인력 학교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정부에서는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그 산업체 역할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을 좀 강화한다. 또 뭐 수출 융복합 이런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우주산업의 주체인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학계나 정부와 연구원의 어떤 역할 분담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국가계약법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 그리고 또 뭐 기업이 이율을 잡혀야 되고 적정 수익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한 보장 장치가 미흡하다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우주산업의 사업 초기에 수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어떤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되면 정부 측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업체를 대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주경제 산업 관련해서 법제도, 조직, 국제협력 등 인프라 구축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66년도에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이후에 그동안 각종 시행 작업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런 법제도 개선이나 것들을 미래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과연 현실적인 문제가 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준 부모님 이제 이번 주제는 상당히 우리가 광범위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넓고 그런데 일단 뭐 몇 가지 생각나는 키워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 그 장관님 말씀하실 때도 우주 부품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뭐 부품 자체가 뭐 특별히 개발된 게 아니고 사실은 절차입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고 시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페이스 하면서 요즘 그 싸게 만들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우주 인증 다 받은 거, 또 뭐 중형위성 뭐 이런 거는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거는 우주 인증 받은 거 쓰면서 또 그 안에 이중화 설계라고 하죠. 리던던시. 혹시 하나가 문제되면 다르게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중복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뉴스페이스에서는 사실 저가하면서 일반 사용품을 쓰자. 그리고 이 이중화 설계도 위성 내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쌓은 게 여러 개 물리니까 위성 자체가 이중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좀 과도기라 뉴스페이스에 의해서 위성을 설계하면서 이중화 설계도 해야 되고 신뢰성 높여야 되고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기아 모닝 설계하는데 제네시스 그룹으로 다 하라고 보니까 비싸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그 상용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발사체 올릴 때 거기다 이제 그런 샘플을 올려서 검증해 준다든가 그런 게 이제 업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분담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주 쪽은 시험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진공에서 그 우주 환경을 모사하기 시험설이 많은데 이게 모든 그 업체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면 이게 사용도도 높지 않고 중복자하고 이게 비용 증가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공통시설을 만들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자.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태계도 보장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 많이 올라가게 되면 위성도 좀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스타링도 뭐 현재 올라가게 뭐 몇천 개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4만 개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우주가 뭐 엄청난 굉장히 아주 혼잡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주 쓰레기 문제나 그래도 주파수 확보 문제, 그다음에 우주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문제,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까지 가게 되면 우주 영토에 대한 주권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의견을 많이 집어넣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도 측면에서는 또 불편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린 문제 중에 하나는 또 이 기술료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이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정부에 납품을 하고 정부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정부 사업에 그 기술을 쓰는데 기술료를 내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해서 이윤을 벌니까 일정 이윤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정부에 내는 게 맞는데 정부를 수요자로 하는데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가져다 쓰는데 다시 그 기술료를 내고 사용하겠습니다. 그 기술료가 사업비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그렇게 이윤이 많이 보장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 개선이 일부 지금 이제 되어 있지만 이 계속 이 뭔가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로 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완전 면제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애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불편한 이야기가 이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기회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주제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용 상무님께서 발사체 얘기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국 저는 오늘 계속 이제 경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기업이 이 사업에 들어가서 발사체로 이제 많이 이 경제 활동으로 이윤이 확보가 되도록 사업이 그렇게 기획이 되면은 그 기획 내에서 이제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는 기업의 몫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어려운 구조의 사업이 기업이 참여해서
그 사업 끝에 남는 것이 또 어떤 경제적인 보장이 되는 측면에서는 정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도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앞으로 탐사의 영역도 이제 확대를 해가겠다고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탐사에 대해서도 이 발사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탐사가 과학 탐사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는 그러니까 탐사 시장을 통해서 이 경제성을 전조 시장의 일부가 탐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구도로 이렇게 기획이 돼야 됩니다. 달 탐사선을 만드는데 미국은 달 탐사선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싸게 효율적으로 가냐를 목표를 삼는데 우리는 갔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비싸더라도 가고 비싸더라도 100% 국산화 해야 되고 이런 기업으로는 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좀 더 늦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으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제도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정무님 말씀하신 거 100% 동감합니다. 저희도 기술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정말 할 말 많습니다. 일단 그거는 뭐 앞에서 하셨으니까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가 원래는 이제 연구개발 위주고 이제 산업자원부는 이제 산업화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과기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개발하는 뭐 이런 제도 위에 있는 부처니까 이게 기업들이 뭔가 양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한 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배려? 그러한 그 법 규정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협약을 해야 되고 그럼 협약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하나도 못 받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다 그 기업에서 그걸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양산이 간다고 보장도 없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견되는 게 방위사업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청은 그러한 것들을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이 기대하는 거는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은 좀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도 과기부에서 저희 의견들을 많이 들어주셔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시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풀어주기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는 엔진 시험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큰 엔진 시험장은 항우연밖에 없고 항우연의 설비를 저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없고 거기도 그 새로운 엔진 개발을 하기 위한 이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그 클러스터 같은 데다가 저희 돈을 들여갖고 엔진 시험장을 만들려고 해도 환경 문제가 있고 인허가 문제가 있고 아무데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러스터에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예, 마지막 발언입니다. 원래 9시까지 저희 끝내기로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정님께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주셨던 모닝을 만드는데 제네시스 그 요구를 해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비용이 늘어나는데 돈은 모닝 돈만큼은 줍니다. 그 제도 쪽에서는 저희 업체 입장에서 다 똑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지영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방산에서 수익을 내서 우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 모르겠지만 내 회사가 전부 방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 쪽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료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방산에서는 이 무기를 만들고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료를 안 받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돈을 내고 큰 돈을 내고 기술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약 방식에 대한 얘기가 또 있으셨어요. 사실은 방산과 달리 협약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를 못 쓰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나마 개선이 돼서 인건비를 쓸 수 있게끔 되는데 구조 자체도 7인건비라고 하는 것만 특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이 받는 사람이 여기 투입되면 3천만 원어치만 주게 이렇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 어렵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주면 사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여기 또 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계약으로 가는 순간 늦어질 때 지체상금을 또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 10%까지만이었다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30%까지인가 하면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방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몇 가지 더 적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술 협력에 대한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아직까지는 초보 단계에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허브의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방산에서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올 때 일정 수준 양의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때는 옵셋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기술을 받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만든 거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회를 강제 정하는 형태를 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국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저희가 이제 민간이 앞으로 이제 뉴스페이스 가고 하게 되면 민간이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수출 규제를 막는 것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력 부과라든지 아까 발사체 시험을 하면 공간이나 이런 걸 제대로 확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또 느끼기에는 우주 산업 분야, 우주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현장의 기업체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걸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체가 피부로 체감을 해서 뭔가 정부가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말씀 주신 거 보니까는 인증이나 시험, 실정, 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가 거기에 따른 협력과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 또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술 협력과 또 국제 위상을 좀 제고해 줄 거예요. 세 번째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까 계약 절차나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네 개의 주제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지원과 건의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 말씀 주신 사항을 전부 모아서 과학기술정통부에 보내겠습니다. 오늘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을 좀 정책 수립하는데 반영을 좀 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피드백하는 그런 과정을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야 이 프로그램을 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 패널 네 분의 그 말씀 다 이제 했고요. 객석의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한 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은행에서 항공우주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전공자고 우주학교 덕분을 아는데 너무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류영준 전문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산업은행이다 보니까 제주도에 스페이스 센터를 구축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혹시 하나 시스템에서 생각하시는 그 스페이스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첨 제가 네, 스페이스 센터가 앞으로 이제 위성이 예전에는 이제 중대형 위성급으로 가다 보니까 몇 년에 뭐 4년에 하나 굉장히 작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뉴스페이스하고 소소형 위성하고 군집 위성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위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그동안 중대형 위성 개발 방식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우주 하면서
이게 특정 지역에만 하는 것보다는 좀 지역의 골고루 좀 이렇게 분포해서 서로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지역 발전에도 좀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제주도에다가 한 10,000명 규모로 해서 그 초소형 위성을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래서 월 2대에서 3대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 예전에 그 폐교가 된 탐나대학 부지에다가 지금 그거를 지금 조각도 다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갈 거는 주로 이제 조립하고 생산하는 시설, 그리고 시험 시설, 그 다음에 그 조립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전부 다 구축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인원의 일부는 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채용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기능 발전에도 기여하고, 그래서 그 우주 발전에 좀 역할을 하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주 산업, 우주 경제는 우리 대표적인 지식기반 산업이자 시스템 종합 사업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독자적인 그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펼쳐나가요. 그날을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우주 시대 힘찬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큰 박수를 치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